보니까 보시죠. 일단 극한에서 오늘 쌤이 이제 해석을 해드릴 문제는 두 문제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두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해왔던 친구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저번에 이제 18번은 냅두고 이제 쌤이죠. 나머지는 풀이 해뒀는데 18번부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18번 문제입니다. 두 문제죠. 18번이랑 마지막 문제 두 문제였던 것 같은데 최고차함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와 최고차함 계수가 2인 3차함수, 이거는 뭐 차수가 나와있긴 하네, 그죠? fx는 최고차함 계수가 1이고 gx는 최고차함 계수가 2입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미트 x가 k로 갈 때 x-k의 제곱,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중요하죠. gx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다 얘를 만족하는, 그죠? 실수 k가 두 개 있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것도 뭐 해석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항상 이해하지만 이제 문제가 어려울수록 한 문장을 좀 어떻게든 다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이 얘가 할 때 얘도 3차고요. 얘도 3차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요 위에 덩어리를 따지면 몇 차라고 소리야 되겠죠? 6차라는 건데,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k의 제곱이 있으니까 얘가 어떤 특정 숫자 두 군데에서는 얘를 만족해야 돼. 그죠? 그죠? 그럼 만약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면 이렇게 해보는 거지. 리미트 x가, 만약에 x가, 이걸 쌤이 이제 나중에 이 잽이라 표현하는데 뭔가 이게 상황적인 해석이 잘 안 되면 마음껏 해봐, 알겠죠? 얘 k가 뭐 1이라 쳐봐,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알겠죠? 뭐 k는 1이 아니겠죠? 근데 해보는 건데 1이라 가정하면, k가 1이라 가정하면 어차피 두 개가 있대잖아, 그렇죠?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이해하려면 예시를 들어보는 거지, 알겠죠? 그래야 이해가 될 거야. 바로는 해석이 안 될 거니까. 그럼 만약에 k가 뭐 1이랑 2 두 개 있다 치면요,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x가 1로 갈 때 x-1의 제곱이 fx 곱하기 gx가 0이 나오는 게 일단 존재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fx 곱하기 gx의 식이 얘를 가지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최소한 두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상황이 됐습니까? 근데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0은 안 나올 거예요. 왜?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약분될 거고 남아있는 항이 또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은 얘가 몇 개 가져야 돼? 최소한 3개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여기 위에 식이 최고차항은 얘가 개수가 1이고 얘가 2니까 2x-1의 세제곱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뭔가 3차식도 있겠죠. 이런 꼴로 생겨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두 개는 약분이 되고 남아있는 그놈의 1을 대입하면 또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3개는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잠깐만, 이게 숫자가 두 개인데 그러면 만약에 1에서 이게 0이 되려면 얘가 이거 3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2에서도 0이 되려면 여기가 2로 바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얘가 또 x-2의 세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얘가 말한 두 개의 숫자가 존재한다면 그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상황은 파악이 된 것 같아요. 얘를 뭐 x를 a, b라 하죠. a 또는 b라 합시다. 그죠? 뭐 k라 쓸 수 없잖아. k는 변수로 쓴 거니까, 그죠? a, b라 가정하면 이런 상태라는 거네. fx가 fx 곱하기 gx가 2배 x-a의 세제곱 x-b의 세제곱꼴로 생겨야 되겠네요. 이랬습니까? 왜? 얘가 0이 나오는 게 두 개는 있다 그랬으니까 그게 1이라면 1의 세제곱이 있어야 되고 그게 2라면 2의 세제곱도 있어야 되는 게 6차니까 뭐 다 나온 거네. 그죠? 인수분해가 무조건 이런 꼴이네. 이랬어요? 그럼 얘 가지고 이제 일단 당연히 a와 b는 다른 숫자겠죠. 그죠? 왜? 두 개가 있다니까. 그쵸? 상황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fx, gx가 이미 이제 두들겨지는 거죠. 내가 이것만 가지고 fx, gx 추론해볼까? 몇 개 안 나올 것 같은데? fx, gx 내가 적어볼게요. fx와 gx. 뭐 상황이 이러지 않을까? 얘가 뭐 3차를 다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럼 얘가 3차를 다 가져가야 되지. gx는 처음부터 이겼어요. 그죠?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a를 두 개만 가져가. x-a를 두 개만 가져가고 x-b 한 개 가져가. 이런 거 우리가 좀 해봤잖아. x-a를 한 개 가져가고 x-b를 두 개 가져가. 그죠?
그 다음에 얘가 x-a를 한 개 가져가면 굳이 하면 될게 a, b 어떤 크기나 관계가 형성된 게 없기 때문에 그죠? 어차피 이 둘 상황 아니고는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여기에 만약에 뭐 x-a의 1승과 x-b의 제곱 그건 뭐 a, b가 서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a, b가 지우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 케이스라도 없네요. 나는 봐봐 이미 한 줄만 했잖아도 방향은 다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가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한 친구들은요 저렇게씩 잡아놓고 다 때려넣어. 어차피 케이스 두 개잖아. 답이 나오겠지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쌤의 해석을 잘 해드려야 될 입장이니까 저 두 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밑에 식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밑에 식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에 대한 해석은 저 정도면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제 가를 보고 이런 판단까지 갔냐 아니면 유사한 판단까지 했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거기 아마 쌤 생각에 손을 좀 못 대거나 방향이 좀 딴 데로 한 친구들은요 이 잽을 안 날려본 거지. 그냥 식을 너무 식으로만 받으니까 알겠죠? 얘가 지금 얘를 만족한 K가 두 개 있다니까 아무거나 해보는 거야. 뭐 K가 0인 경우, 1인 경우 해보면 감은 올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런 작업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이제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뭔가 건드려 봐야 될 거야. 자, 그다음 나를 보시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분의 gx가 0이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분의 fx가 0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쵸? 아 이거 무슨 얘기겠어? 봐봐. 자 지금 내가 머릿속에 케이스가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세제곱의 형태로 있는 거랑 제곱과 한 개 있는 거는 두 가지 케이스를 보고 있는 건데 봐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봐봐. 요것도 좀 꼼꼼한 해석을 해볼게요. x가 1로 갑니다. 그럼 fx분의 gx 0이 나와야 돼. 그죠? 그럼 일단 확실한 건 g1이 0이라는 거야 f1이 0이라는 거야. 이건 g1은 무조건 0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왜? 선생님 f1부터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해 봐야지. 봐봐. 만약에 f1이 0이면 g1은 당연히 0이 돼야 돼. 이해됐어요? 만약에 f1이 0이 아니면 g1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f1이 0이든 말든 g1은 0이 돼야 돼. 상황이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방금 얘기한 걸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볼까요? 뭐라 그랬어? f1이 0이 아니어도 g1이 0이 돼야 되는 거야. f1이 0이어도 g1은 0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f1이 0이 되잖아? 그러면 gx는요 x-1의 제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해됐습니까? 야 얘가 0 되는 게 하나 있대. 그러면 야 걔가 약분되고 또 0이 되려면 얘 두 개 갖고 있어야지. 그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f1이 0이 아니라면 g1이 0 되는 건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해. 뭐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모르겠지만 알겠죠? 근데 f1이 0이 됐어? 근데 결과가 0이 됐어? 아 gx는요 x-의 제곱을 갖고 있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이런 디테일함이 필요한 거야. 난이도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럼 밑에 거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f3은 무조건 0이야. 그죠? 근데 만약에 분모는요 쌤 모르지. G3이 0이 아니면 여기서 밝힐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G3이 0이야? 아 그러면 fx는 x-3의 제곱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이게 이제 제곱이 있는 우리가 여러 풀고 있는 세제곱이 있는 네제곱이 있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미 약간 방향이 이제 여러분 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도 이게 위에 게 답이 아니라 밑에 게 답일 확률이 높죠.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게 확률이 높은데 지금 이야기가 딱 보니까 답이 나오는 환경인데 선생님은 다 따져보겠습니다. 봐봐. 그러면 G1은 0인 거니까 요거 치고 들어가죠. G1이 0이면 GX는요 둘 중에 하나야. 그죠? 그러면은 2배 x-1의 세제곱이거나 또는 2배 x-의 세제곱이 아니면 일로 가야지. 왜 일로 가야 되냐면 x-를 3개를 gx가 다 안 가져가면 한 개 정도는 fx를 줬다는 얘기잖아. 어차피 둘이 나눠가는 거니까. 그렇죠? fx가 한 개라도 가져가 버리면 이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두 개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상황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gx가 그냥 얘도 가능하지만 그 3개를 다 안 가져간다는 것은 2개는 무조건 gx가 가져가야 되고요. 한 개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fx를 조정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봐봐 gx가 이 상황이라면 fx는 뭐겠어요?
F3 0이니까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일 것이고 이게 세트겠죠 이렇게 되거나 또는 gx가 얘라면 fx는요 분명 이제 여기는 들어갈 게 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fx가 아마 x 마이너스 3을 3개를 다 가져간 게 아니라면 x 마이너스 3을 2개만 가져갔을 것이고 x 마이너스 1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x 마이너스 3이 하나가 채워져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가나를 정확히 해석하면 답이 두 세트가 나오는 게 맞죠. 알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거기에 걷어내줬네요. FE가 양수랍니다. FE가 양수라는 건 여기 넣으면 FE가 양수가 안 됩니다. 위에 라인이 아니다 이 소리죠. 아 그럼 밑에 게 답인가 보다. 확인해 볼까요? 여기 넣어버리면 양수가 나오네요. 그죠? 답은 얘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 할 수 있는 해석에서 조금만 더 정확도만 있어버리면 답까지 가는 거죠. 알겠죠? 뭐 되게 뭐 복잡하거나 아주 뭐 해석이 많은 문제 아니니까 알겠죠?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연계됐던 학습에서의 어떤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로 보면 체크해보시고요. 복습 궁금해하세요. 원기야 세이프리 다시 읽어봐야 큰 도움 안 된다. 뭐 이만큼 도움 되겠죠? 아니 큰 도움 안 된다. 안 보고 네가 풀어야 돼. 진짜 안 풀릴 거야. 그럼 다시 말해줘. 또 안 보고 네가 풀어야 돼. 알았어? 이해가 안 돼? 갖고 와요. 질문해. 여러분 이런 공부는 이게 한 번 배운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알겠죠? 본인이 풀어보다 보면 논리적으로 뭐 이해가 안 되는 거다. 풀이가 진행하다 막히는 이런 많단 말이야. 알겠죠? 그걸 좀 따져보는 그 학생이 필요한 거야. 그거 없이는 이쪽 실력은 늘지 않아요. 알겠죠? 아무리 풀을 작성해봐야 큰 도움 안 됩니다. 알겠죠? 아주 비약적으로 실력이 늘 크니까. 그걸로 올해 대학 갈 수 있어. 알았지? 더 많이 늘어야잖아,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두드려야 돼. 그죠? 자, 24번도 같이 보시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해석을 했었어야 되는지를 같이 봅시다. 24번. 일단 여기다 해석 공부고요. 훈련입니다. 훈련 알겠죠? 답을 구했냐 안 구했냐는 나중에 중요한 거고 지금 중요하지 않아. 너네가 어디까지는 했어?가 중요합니다. 보시죠.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거 뭐 이런 상황들 이제 n이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케이스 분류하면 될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언제 시작할지 모르니까 정리해 보죠. 리미트 x가 무한으로 할 때 fx 더하기 x 4제곱분의 xn 제곱이 k다라는 거. 아, 요거 할 거 많죠. 네, 이따 두들겨 볼게요. 리미트 정리하고 두들기게. x가 또 무한으로 와. fx 더하기 x 제곱. 분의 x의 n 플러스 1을 쓰니 k다라는 것과 리미트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을 하나로 준 거죠. x 제곱분의 fx가 k다라는 걸 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때 뭐 fx 잡아라 이 소리죠. fx는 다함수니까 차수도 다 네가 잡고 식도 잡아라 뭐 이런 얘기겠죠. 자, 됐습니까? 자, 지금 세 가지 문장을 만났는데 보통 우리가 당연히 이제 무한대 가는 게 해석이 쉽거든요. 근데 얘는 두 개가 무한대 가는 게 있긴 한데 무한대에 이제 자연수행이 박혀 있으니까 잠깐 보류하고요. 너무 명확히 보이는 얘부터 처리 좀 할까? 이거 우리 배웠잖아. 그죠? fx가 제일 차수가 낮은 항이 누구라는 거야? 몇 차라는 거야? 2차라는 거죠. 그죠? fx는 요게 제일 명확하지 않나? 순서대로 하면 얘가 맞지만 이건 n을 두들겨야 되니까 알겠죠? 쭉 보다 보니까 얘가 제일 좋네. 이게 뭐가 막 가다가 kx 제곱에서 끝나야 되네. 됐습니까? 그러면 fx 할 수 있는 게 2차 이상이 할 때 기본적으로. 알겠죠? 2차로 작으면 말이 안 돼. 잠깐만. 2차로 작으면 말이 안 되죠. 무한대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k는 수될 거니까 k는 0이 아닌 상수입니다. 그래서 0이 아니겠죠. k는 0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제일 쉬운 n과 뒤에부터 치고 들어가야지. 그럼 이건 fx는 2차거나 3차거나 4차거나 우리 나오겠죠. 알겠죠? 그럼 이제 얘를 좀 따져보면 되겠네. 그죠? 자, 이래 왔는데, 자, 지금 일단은요, 분모에 4차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n을 두들겨서 뭔가 방향을 잡긴 해야 되겠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fx가 지금 2차항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2차항은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거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두들겨 보면 해볼 수 있겠네. 그냥 쓰이면 얘를 개별로 해석할게요. 둘을 연계해서 보려도 헷갈린다. 네. 얘부터 치죠. n이 만약에 1이라면 이건 n부터 결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n이 1이라면 봐봐. 얘가 1차 하는 거잖아. 그러면 분모에도
이게 답이 K가 나오려면 분모의 결과가 그냥 헷갈리니까 fx 더하기 x 4제곱이 뭐가 있어요? K분의 1x가 돼야 되는데 이거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래야지 그죠? 얘가 이렇게 돼야지 x가 약분되고 K분의 1분의 1은 K가 나올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러려면 fx가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K분의 1x는 이거 탈락. 왜? 마지막 2차는 있어야 돼 이렇게. 됐습니까? n이 1일 수는 없네요. 이거는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다시 할게요. n이 만약에 1이라면 여기가 x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럼 분모에는 kx가 돼버리면 k분의 1이니까 그게 아니라 k분의 1x가 있어요. 분모에는. 그래서 약분되면 k분의 1분의 1일 거니까. 그쵸? 이랬습니다. 그래서 fx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헷갈릴까봐 그냥 이 식을 통일처럼 끌고 왔습니다. 그냥. 알겠죠? 분모인 요식이 얘여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야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건 안 돼. 왜? 이미 내가 하나 잡아놨거든. 1창 있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패스. n이 2라면 이번 fx가 얘가 그죠? n이 2라면 여기가 제곱이 있는 거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fx 더하기 x 4제곱이 이번에는 k분의 1x 제곱에서 끝나야지. 끝났습니까? 여기에 물론 디테일 살리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네. 여기에 물론 이제 이런 상수항이라든지 이런 1창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요것만 따지면 그잖아. 왜 최고창만 약분 탁탁 잡은 거 하는 거니까. 그죠? 요것만 얘기한다. 상황이 되겠습니까? n이 2라는 분자가 2차니까 얘도 k분의 1x 제곱이 최고창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항은 내가 먼저 모르지 뭐. 그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환경이라는 건데 fx가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k분의 1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건데 여기서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a, b가 둘 다 0이 돼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알겠습니까? 얘네들은 다 0이 돼야 돼. 그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알겠죠? 마지막 항이 정해져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 fx가 얘면 얘는 해결됐으니까 마지막 항이 k분의 1x 제곱인데 그게 kx 제곱과 똑같은 항이니까 그렇죠? k분의 1이 곧 k란 얘기네. 이거 k 제곱이 1이란 얘기라서요. k가 1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fx가 두 개로 특정이 돼버리겠네요. 아직 오른쪽에 식이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뭐 처리는 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두 번째 케이스. 자,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바로 답은 바로 하지 말고 왠지 여기서 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해석이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왜? n이 1인 것, 2인 것 두 개밖에 안 했으니까 제가 좀 더 가보겠습니다. 공부하는 거, 세 번째. 아직 이쪽 해석이야. 이거 건들지 않았어. 이거 쭉 이따 합시다. 자, n이 만약에 3이라면 3까지는 그냥 무조건 봐야 될 것 같아. 3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3차인 거죠. 이제 fx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x 4제곱 날려주고 그죠? 그 다음에 k분의 1x 세팅해놓고 3승 그죠? 그래야지 답이 k가 나올 거 아니야. 마지막 항은 여기 있으니까 이제 좀 해봤으니까 kx 제곱으로 끝나야 돼. 됐습니까? 자, 네 번째 n이 4인 거 따로 가고 그 다음에 5 이상 나야 될 것 같아요. 4일 때 5일 때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해볼게요. n이 4라면 얘가 4제곱이니까 그죠? 그럼 요게 이제 약분돼서 이제 k가 남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fx가 알고 항상 되려나? fx가 k분의 1 마이너스 1의 x 4제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전개하면 마이너스 날라가고 k분의 x 4제곱만 남아있어 약분하면 k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3차항은 뭔지 몰라요. x 3승 더하기 2차항은 얘야. kx 제곱 이렇게 될 줄이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아마 분명 요거랑 합치면 뭐 걷어질 텐데 그래서 일부러 좀 이제 빡세게 해석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n이 5 이상이라면 얘 묻힐 수 있죠. 왜? 어차피 4승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죠? n 잘 따라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fx는요 k분의 1의 x n차로 출발할 것이고 마지막이 kx 제곱이야. 그 사이는 나도 몰라. 알겠습니까? 이거 뭐 이 문장 하나 완벽하게 파헤친 거야. 그래서요 여기에 이제 요거 똑같은 방식으로 파헤치면 끝나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다 구해놨으니까 확인하면 되겠네. 자, 1번은 탈락이었고 2번 갈게요. n이만 2번 상황입니다. n이 2라면 그죠? fx가 이거란 말이야. n이 2라면 어디 갔어 fx? 여기 있단 말이야.
K가 또 알아요. 그렇죠? 아마 여기서 답이 나올 필인데 뭐 아닐 수도 있고요. N이라면 N인데 얘를 다 보면 되겠죠. N 2인 상황. 어떻게 되냐? 진짜 헷갈린다. 리미트 x가 무한으로 마이너스 x 내제곱 플러스 k분의 1x 분의 n이 2인 거지? 3승. 그죠? 뭐야? 이 0 나오네? 아, 답이 아니구나, 이거. 느낌이 저기 답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4차원 3차원 0 나오겠지. 아니네. 아, 답이 여기서 나오네. 왠지 이겁니다. 그러네. 왜냐면 k에 대한 힌트가 항상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답이 딱 여기 나올 필이네. 자, 3번 밀어볼까? 3번 리미트 x 만들어볼게. 3번을 적용하면요. 마이너스 x 내제곱 플러스 k분의 1x 세제곱 요거 더해주면 필요하지 않죠. k 플러스 1x 이거 그죠? 분자는요. x n이 3이니까 4차입니다. 답이 마이너스 1 맞아요? 이게 k가 소리잖아 지금. 그쵸? k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합정이겠죠. 양쪽 다 만족하니까. 되겠습니까? 정답은 여기에 k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게 정답이다. 알겠죠? 그러면 4번과 5번 여기 적용하면 아마 답이 아니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왠지 4번을 넣으면은 저거 무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자의 차수가 높아서. 알겠죠? 5번 마찬가지입니다. fx가 n차가 최고차항인데 위에 거는 n 플러스 1차가 최고차항이니까 k란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꼭 꼼꼼하게. 왜 답이 안 되는지까지 확실하게 복습 꼼꼼히 해주시고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대입해서 얘가 요번에 F 마이너스 2로 구해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극한에 관련된 해석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버전일지 모르죠. 알겠죠? 대신 여러분이 하나의 극한, 하나의 연속성을 정확하게 파헤칠 수 있다면 한 문장만 정확히 때려도 알겠죠? 그 해결하는 길이 한 70% 형성이 돼버립니다. 알겠죠? 그거에서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1차 해석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좀 꼼꼼하게 연습할 만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잘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 안 하면 이거 도움 안 됩니다. 진짜 알겠죠? 이 수능적 문제들은요. 내가 뭐 기존처럼 맨날 얘기하지만 그 수능까지 이제 해야 될 일이 기본에서 털리지 않기. 두 번째, 이런 류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꼼꼼하게 학습하기. 대신 많은 문제 풀려고 하지 않기. 여러분이 감당하기 빡센 문제를 제대로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다 뚫어내야 됩니다. 그 중간중간 안 되는 것들 계속 질문하면서 확실하게 길을 잡아야 돼. 알겠죠? 그러면서 유형을 넓히세요. 그러니까 극한에 뭔가 감이 지금은 이제 한쪽 파트를 좀 밀고 있는 중인 건데 약간의 틀이 잡혔어. 그러면 이제 한 개씩 연습하는 거. 극한 하나, 뭐 미분 쪽 하나, 적분 쪽 하나, 나중에 수열 쪽 하나, 뭐 지수로 가면서 그래프 잡힐 때 하나 이런 식으로 그 라인들 있잖아. 딱 맨날 나오는 거죠. 이게 항상 킬러 수준은 어차피 여기서 뺐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킬러나 준킬러는 좀 해석이 좀 도움될 만한 것을 넣긴 했는데 지금 준킬러나 약간 고난도 4점 정도까지의 레벨로 중 4점 레벨부터 출발해서 했죠. 그쪽을 이제 계속 두드리는 거야. 알겠죠? 그쪽을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내느냐가 여러분들 등급 싸움을 놓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쪽을 잘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뭐 약수령도 약간 염두에 두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쪽을 잡아야 그쪽 수학이 뚫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 메이킹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서 자 이제 오늘은 아까 드린 적분 그림 주로 이제 적분 쪽의 기본 내용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적분 쪽은요, 없냐? 잠깐만 진짜. 그 적분 쪽은 기본 유형 총정리 위주로 좀 가고요. 수능적 해석은 일단은 숙제에서 던진 다음에 적분 쪽의 수능적 해석은 되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니 이거 숙제 보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가급적 다음 시간에 뭔가 해보도록 하고 지금 보니까 극한도 좀 복습이나 이런 게 좀 안 되고 또 개별적 진응답이 필요한 친구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약간의 클리닉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 진도 진행을 중간에 좀 멈춰볼게요. 일단 지금 받은 그 프린트 꺼내봐봐. 자, 적분에 대한 또 여러분들 어려울 만한 그 내용들만 선생님이 한번 또 편집을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여기 정적분 쪽을 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여기 시험 잘 나오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파트입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떤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냐?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 선생님이 수능적 해석 전에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점검을 하고자 그 필요한 문제들 몇 개만 파트별로 넣어봤는데요. 거기 봐봐. 같이 얘기 좀 해볼까요? 1번 봐봐. 이런 거 풀이법 세팅 잘 되어 있습니까? 어때요? 정리 잘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맞아요? 이게 이러면 되죠? 여러분 필기장을 얘기하면 뭐 A부터 B까지 fx, dx 혹은 ft, dt 뭐 이런 꼴을 만났습니다.
얘 이거 x에 관한 식이야, 이거 숫자야. 요거 x에 관한 식이 되는 거야, 이거 숫자인 거야. 숫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왜냐면 얘를 부정적분해서 b를 대입한 숫자에서 a를 대입한 숫자 빼는 거니까 이거 숫자죠. 이런 것들은 p라고 치환한 다음에 상수니까, 알겠죠? 요 연산을 한 번 더 진행해 보면 답이 나온다. 뭐 이런 이제 기본 접근이 잡혀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1번이 그런 문제죠. 1번을 보자마자 선생님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dt 요거 그냥 A로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보자마자 풀이가 진행돼야 돼.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fx가 그러면 7분의 12x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 제곱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질문은 뭘 구하는 얘기야? 10a를 구해라 이 질문입니다. 그 적분 문제 할 필요 없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a를 구하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걸 a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정적분은 이 t와 t를 x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x로 쓰는 게 좀 식이 이쁠 거니까 적용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로테이 fx 알잖아. 7분의 12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 제곱 dx 산수하시고요. 그 결과 a랑 같다. 요게 이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뿐이네요. 알겠죠? A 범위는 잡아주지 않았네. 완전 제곱식이 나오려나? 모르겠다. 산수해보시면 알겠죠. 오케이?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번도 어떻게 보이니? 봐봐. 성훈아 빨리 봐봐. 성훈아 빨리 아직 남았어. 빨리 원샷 때려. 2번 봐봐. 2번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다음 함수 fx가 얘를 만족한다. 어떻게 해야 돼? x에 1 대입 그 다음 양변 미분 뭐 이런 문제죠. 뭔가 맞니? 맞아? 할 수 있겠어? 그거 뭐 하면 답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잠깐만 1을 대입하고 양변 미분하면 잠깐만 A랑 B랑 힌트가 두 개인데 이거 힌트가 안 나오려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 근데 미분 좀 해볼게요. 일단 풀이 좀 해봅시다. x를 넣어버리면 좌변은요 0이고요 우변은 a 더하기 b 더하기 6이다. 여기 나오고 있죠? 양변 미분 여기 이제 기본 풀이다 이런 문제죠. 자 양변 미분할 때 이것 때문에 잠깐 그 미분을 진행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보시면은 얘는 1부터 x까지 t 제곱 ft ax 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6입니다. 보시죠. 양변을 미분하는 게 기본 풀이법이죠. 알겠죠? 숫자부터 x까지 변수가 나오면 대입하고 미분해라. 이거 구미분이죠. 앞에 거 까고 뒤에 거 앞에 까야지. 앞에 거 까고 뒤에 거 냅두고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x. 됐나요? 는 요거 미분하면 그냥 x 대입하면 되죠. x 제곱 fx 더하기 4ax 제곱 플러스 2bx 더하기가 없겠구나. 여기 나오면 되죠? 사라질 것이고 2x 약분해버리면 여기 2ax 더하기 2x 약분하면 b가 남게 그렇죠? 다시 또 1 대입 미분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힌트가 두 개 나오네. 그지? 처음에 1 대입하는 거 힌트 하나 미분하고 다시 또 1 대입하는 그런 정적분 표현의 함수의 패턴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뭐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건 기본기로 잡혀 있어야 될 얘기죠. 3번 어때요? 풀이 나중에 붙이면 해보시고 3번 어때? 어떻게? 성훈아 괜찮아? 3번 수연아 어때? 3번 뭐야 수연아 3번 보여? 쌤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보입니까? 예원아 보여? 도현아 어떻게 보이니? 보입니까? 예지 어떻게 알겠어? 잘 모르겠어요? 봐봐요. 여러분 이것도 극한에서의 정적분으로 표현된 패턴이죠. 쌤 풀이법을 다 정리해드린 문제입니다. h가 0으로 갈 때 이건 이렇게 받으라고 했어요. h분의 인테그랄 3-h분의 3 플러스 h가 있고요. 절대값 x고 마이너스 4 dh가 있습니다.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를 만나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여기의 식이 무슨 식이든 간에 이거 fx가 이름을 지어. 그리고 이 정적분은요, 리미트 h 0으로 할 때 h분의 라지 f를 이용해서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3 플러스 h 마이너스 라지 f 3 마이너스 h가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거 그냥 그 미분계수 정의 문제죠. 알겠죠?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로 풀어도 되고, 우리 로피탈을 많이 풀었으니까 분모 대입 0 되고 분자 대입 0 되죠. 그죠? 로피탈 정리 때리면 h가 0으로 할 때 분모 미분 1분의 분자 미분하면 f 3 플러스 h, 이거 원래 합성함수죠? 안에 거 미분하면 1 곱할 게 없습니다. 마이너스 겉에 거 미분 안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곱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마 이제는 그 합성함수 미분은 안 배웠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계수 정의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h 0 넣어버리면 2f3이 됩니다. 그죠? 그럼 f3만 구하면 정답이야. 그 두 배가 답인 거니까. f3 어디 있어? 여기 fx 있죠? 3 넣어버리면 9 빼기 4, 5네 5. 답은 C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툴로 딱 기억해야 돼. 알겠죠? 정적분을 표현하는 함수가 딱 기본 유형인 거야. 1번 나오면 그렇게, 2번 나오면 이렇게, 3번 나오면 저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4번 가시죠. 4번. 자, 정적분을 표현하는 함수에 항상 쌤 이제 그 신형쌤 문제가 4번이죠. 이게 쌤 요 문제 나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PX가 있는 얘기인데 내신할 때 많이 봤던 문제고요. 쌤이 내신 그 수투에서 내신을 정리될 때는요 외우라 그러죠. 내신에서는 이 식을 변형하지 않기 때문에 외우다도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알겠죠? 이제 고3이 되셨기 때문에 수능에 보통 나오면 외운 걸로 해결이 안 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 여기에 테마가 이거죠.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집중해라. x-t에 ft dt. 이 미적분 공부하는 친구들 이거 많이 나올 텐데. 요런 꼴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게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 알겠죠? 고3들은 정말 잘 되어 있어야 돼. 자, 내신용으로만 먼저 얘기 드리면요. 요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xa를 대입하죠. 그죠? 그럼 0은 뭐, 히트 나오겠지. 챙겨놓으시고. 두 번째 뭐예요? 미분이. 그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가 됩니다. 저거 미분한 게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신 수준 혹은 모의고사에서 뭐 잘 안 내는데 뭐 3점 수준의 레벨이 나왔다. 그럼 저렇게 그냥 저걸로 뚫릴 겁니다. 식이 똑같이 나올 거니까. 알겠죠? 저거 원래 미분한 게 이거야. 이해됐습니까? 전에 기억나니? 저거 미분한 게 이거라고. 알겠죠?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만날 4점짜리 문제는요 저렇게 똑같이 안 낸단 말이야. 이상한 짓을 한다고 여기에 예를 들면 뭐 t 제곱을 받든지 여기 2를 받든지 여기 프라임 받든지 뭐 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선생님 얘가 왜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죠를 너네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되면 저기 모양이 어떻게 나오든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요 놈을 미분한 게 왜 이게 되느냐? 자, 들어보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요 식은 x에 관한 식입니다. 여기는 t가 없어요. t는 적분해서 사라지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건 x에 관한 식을 미분할 건데, 이렇게 봐봐. 얘는 진짜 x고요. 여기 있는 t는 적분해서 x로 바뀔 놈이니까, 이게 같이 들어있으면 미분을 할 수가 없어. 식정리부터 해야 돼, 미분하려면. 식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인테그랄. 자, 이해를 잘 시켜드리기 위해서 차근차근 가볼게요. 전개하세요. xft. 지금 내가 하는 이 작업들이 이해가 돼야 되고 진행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dt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이걸 미분하기 위해서 x와 t를 좀 구분시켜야 돼. 자, 요거 두 개 분리했을게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요 항을 쓰면 정적분의 변수는 t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x는 상수라서 밖으로 뺄 수 있어. x가 빠질 것이고 t는 나가면 안 돼. ft dt가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여기 있는 t는 밖으로 뺄 수가 없어요. 적분 상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분의 변수죠. tft dt가 됩니다. 알겠죠? 자, 주어진 식을 미분하기 위해서 정리한 거야. 이제 이 식을 미분할 수 있죠. 미분을 하면 아까 했었죠. 비슷한 식을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곱미분이죠. 그렇죠? 앞에 거 까고 뒤에 거 냅두고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미분하면 fx.
요거 미분한 게 이겁니다. 잘 이해하시고 해야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미분 마이너스 얘는 뭐 t에 관한 식이니까 x만 집어넣으면 돼. x, fx.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고 제가 만든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이해를 잡고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4번 문제는 쉬운 문제고 알겠죠? 왜냐면 봐봐. 바로 얘기해볼게. 다음 함수 fx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한다. 그러면 일단 1 대입하시고 그죠? 0은 1일이 k 값이 나오겠죠. 양변 미분 때리시고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t가 미분의식이 나오겠죠. 다시 1을 대입하고 미분하시고 fx 나오겠죠. 뭐 그런 식의 툴을 띱니다. 이건 기본형이니까. 이해겠어요? 오케이? 그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 그렇게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봐봐. 이게 실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한 개만 풀어드리고 실시간 드릴게요. 지금 너무 힘들어하니까 21번 우리 프린트 21번 이거 좀 오늘 연기해서 내가 알려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요 툴 이해했죠? 아마 기억에서 났을 겁니다. 알겠죠? 저런 걸 우리가 왜 저렇게 좀 제대로 배워야 되냐면 이 21번도 문제 때문에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또 이게 약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좀 잘 연습해 봐야 돼. 이건 어려운 문제야. 자 21번입니다. 요거는 또 정하실게요. fx가 식이 나와 있어. 3차원이 나와 있어요. fx를 찾는 문제는 아닌 거죠. x 상승 마이너스 10x 플러스 45x 더 3개. 그냥 함수 줬고요. 그렇죠? 뭐 미분에서 인수분해서 뭐 함수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게 있어요. gx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x 마이너스 ft 곱하기 ft의 4제곱 dt다 라고 준 거야. 그죠? 그러면 딱 보자마자 쌤 뭐부터 해야 돼? x에 a를 대입해야 돼. 이게 이제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돼. a를 집어넣어버리면 ga가 얼마다? 0이다. 챙겨볼까? ga 0이다. 너 뭐 해야 돼? 미분해야지. g'x는 이런 거 당연히 배운 적이 없습니다. 미분을 하기 위해서 이 식을 정리. 내가 이 식을 여기 정리해볼게. 분리하고 분리하고 뺄게요. 자 이거 분배에다 치고 분리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gx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봐봐. fx 곱하기 ft의 4제곱이니까 fx는 앞으로 뺄 수가 있다고 이렇게 fx 곱하기 ft의 4제곱 dt 마이너스 요건 곱하면 ft의 5제곱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5제곱 dt 이렇게 됩니다. 그죠? 같은 방식이죠. 식은 다르지만 그렇죠? 자 미분을 진행하면 곱미분 앞에 거 까고 뒤에 거 냅두고 아니지 맞지? ft의 4제곱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까면 fx 곱하기 fx의 4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요 곱미분 처리한 거야. 마이너스 이거 미분하면 돼. fx의 5제곱. 그죠? 이거 날라가서 제만 남습니다. g'x가 f'x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가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게 G'A도 0이네요. A는 0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또 미분합니까?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왜냐면 이게 미분하면 동함수 또 미분해야 되니까, 그쵸?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고, 요까지는 쉽게 얻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봐봐. 보자마자 뭘 해줘야 돼? 이걸 해줘야 돼, 일단. 그러면 문제를 풀어야죠. 그러니까 문제 풀이는 그 다음 얘기인 거야, 그쵸? 기본 해석이 안 되면 그 문제는 손도 못 대니까, 그쵸? 일단 여기까지 와줘야지. 저런 걸 공부했다면 여기까지 와줄 줄 알고 문제 내는 거야. 자,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야, gx가 잘 봐. gx가 한 개의 극값을 가진대. 극값을 가질 a 값들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상황됐습니까? 자, 볼게 봐봐. 자, 잡으세요. 그러면 선생님 f'x가 0 되는 지점과
얘가 0 되는 지점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되겠죠? 왜? 그 값이 한 개려면 0 되는 거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금 몇 차식인데? 나와있네. 2차식이네. 오라? 야, 얘가 0 되는 건 바로 파악할 수 있어. 식이 나와있잖아. 일단 합시다. f 프라임 x는 3x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45입니다.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5니까 3, 5, 15 바로 나와요. 3에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입니다. 그죠? 선생님, 얘가 0 되는 값은 x가 3 또는 5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잖아. 그죠? 그러면 선생님, 얘가 0 되는 값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생각해봐. 얘 둘의 곱이 지금 도함수야. 근데 지금 gx는 그 값 한 개만 가져야 돼. 그럼 봐봐. 얘가 0 되는 값이 있을 텐데 그게 만약에 3이나 5가 아니라면 이건 잘못된 거죠. 왜? 3에서 그 값 가질 것이고 5에서 그 값 가질 거 아니야. 그 값을 안 가지려면 중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상황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 이거는 봐봐. 찍어도 답을 잡아낼 수 있어요. 왜냐면 야, 요 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식에 A를 대입한 게 0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 때문에 G'이 0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쌤 얘는요, 쌤 얘는 X가 A에서 0이 되는데요? 이건 알 거 아니야. 나머지 뭔가 몰라도 그죠? 야, 그러면 여기 0 되는 두 개가 확정돼 있어. 얘는 A를 대입하면 0 되는 거 확실해. A가 얼마가 가능하겠어요? 이런 도함수를 갖는 놈이 그 값이 한 개려면 여기 두 개 중에 한 개가 얘랑 합쳐서 충분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A가 될 수 있는 건 누구야? 3 또는 5. 정답이야. 답은 8이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여러분 이거 20번 준킬러 문제입니다. 뭐만 확실하는데? 일단 정리가 확실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극값 존재 유무야 워낙 많이 해봤으니까 따질 수 있는데 지금 쌤이 풀어준 풀이는요 한 퍼센트 측정이 좀 애매한데 한 8, 90% 정확한 풀이를 한 겁니다. 100% 아니야. 왜 100%가 아니냐? 어떤 논리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냐면은 봐봐. 여러분 얘가 몇 차식인 줄 알아요? 얘가 FT의 4제곱이 FT가 이제 3차잖아. 그쵸? 그럼 4제곱 있으면 12차일 거 아니야. 적분했으면 이거 몇 차야? 차수로 얘기하면 이거 13차야. 그치? 그러면 이 식이 A를 0 된 게 0인 건 확실한데 그거 말고도 0이 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안 따진 거 아니야? 그잖아. 물론 이제 뭐 그게 있으면 당연히 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A가 0이 확실하니까 A는 무조건 상관이 오야 돼. 그러니까 답은 충분히 구할 수 있어. 이까지만 해석해도 알겠죠? 하지만 설명을 위해서는 얘가 쌤 얘가 0 되는 게 A 말고 다른 게 더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 우리 따지지 않았으니까. 상황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봐봐.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뭘 판단해야 되냐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얘는요, 이 함수가 얘가 0 되는 x 값은 a 한 개가 확실합니다. 한 개다. 이렇게 쓸게요. 한 개.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맞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해해야 될 거. 선생님, 얘는 왜 A에서만 0 되고 나머지는 0 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 봐봐. 이게 정적분의 결과는 어차피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봐봐. 요 함수는 항상 플러스예요. 왜 FT가 뭐든 간에 4제곱을 하면 이 함수는 항상 양수값밖에 안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는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이 자식은요. 요 적분까지 모아서 이 자식을 내가 나지 fx가 친다면 알겠죠? 요 놈의 부정적분이 얘일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얘의 도함수가 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함수가 항상 양수란 말이지. 그럼 이 fx는요? 증가만 할 거예요.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가만 하는 함수가 x축과 교점은 한 개밖에 없지. 그걸 이미 난 알고 있어. 이미 FA는 0인 건 알고 있지. 이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그죠? 즉, 요 함수의 도함수격인 이 자식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이 자식은 x축과 교점이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잡아놓은 a가 맞을 것이고 그 a가 전체적으로 그 값을 한 개 가지려면 얘랑 하나의 중분을 형성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3이나 5가 답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 자연산들이 틀을 똑같이 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 방식이 적용되는 새로운 모양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 배운 그 기본기를 모양이 새롭다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하는 이 훈련들이 필요한 거야. 알겠죠? 잠깐 읽어보시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다음 읽겠습니다. 뭐 개별 질문 있으면 하세요. 또 시작이냐? 오늘 조금만 하고 귀가 없이 질문 좀 해주시죠. 이게 근데 수업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글로 질문해야 돼. 다시 또 푸는 게 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다. 접근해온 것들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일단 접근의 기본 이야기 점검 좀 다시 해보죠. 3페이지에 이제 쌤 두 번째 유형으로 잡아놓은 건 넓이 구하기입니다. 넓이 구하기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봐봐, 문제 봐봐. 이게 지금 앞쪽에 수능적 해석이 아닌 것들은 딱 봤을 때 그냥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보여야 돼. 그러고 넣는 거야. 알겠죠? 이것도 모르면 뒤에 있는 수능적 해석은 대화가 안 된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검용으로 딱 편집한 거니까. 여러분 지금 최근에 준 수투가 그 루세로 준 미분 정도 쌤이 편집을 한 건데 이 세 개 프린트 딱 복습하기 좋습니다. 알겠죠? 꼼꼼하게 복습하세요. 알겠죠? 어디 갖다 버리지 말고 꼼꼼하게 복습하세요. 알겠죠? 필요한 문제는 쌤 효과 낸 거니까 5번 정도는 뭐 그죠? 해결해 볼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게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y는 3이 있으면 y는 3도 gx로 생각하면 돼. 교점 잡아가지고 뺀 거 적분 때리면 넓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도현아 맞지? 그리고요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fx가 그냥 단순한 이렇게 아래로 볼록 이차함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말한 그 y는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뭐 굳이 따지면 뭐 이렇게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뭐 뒤집고 한 건데 그냥 식으로 밀면 알겠죠? 2차식 나오겠죠. 둘이 연립해서 교점 잡아서 뺀 거 적분 때리면 넓이가 나오겠죠. 요거는 뭐 많이 했던 그죠? 보여드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7번, 8번이 이거 둘 다 기출입니다. 평범 기출인데 7번이 옛날 기출이라서 이미 연도를 뺐고요. 8번은 이제 체험 기출인데 뭐 요런 것들도 괜찮겠죠? 어떻습니까? 7번 가볍게 얘기해보면요. 이게 뭐 이런 식이죠. fx가 2차 함수네. 위로 블록이네. 그죠? 여러분 이 7번 같은 문제 풀 때 x축 y축을 그려도 되지만 사실은 x축 y축 그리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좀 하수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봐봐 7번을 딱 보면 여러분들의 그림에는 여러분 연습장에는 요렇게만 딱 있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넓이 이해가 잘 되는 친구들이야. 봐봐 fx는 2차 함수입니다. 위로 블록이네요. 면 충분하고요. gx는요 요 정도 그릴 수 있죠. 1, 마이너스 1에서 v자야. 그치? 그럼 얘는 그림이 위로 블록이고요. 그나마 좀 사실적 얘기를 한다면 여기가 보면 x는 2일 거란 말이야. 0에서 만나고 4에서 만나고 가운데 2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가 말하는 1, 마이너스 1을 보면 1이 이쪽에 있을 거니까 1, 마이너스 1이 뭐 이쯤 있겠죠? 1, 마이너스 여기서 V자를 이렇게 한 직선인 거지. 이렇게 쌤이 그나마 좀 사실적으로 그리긴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림은 이 정도만 그려놓고 문제 풀어야지. 그럼 여기 오른쪽의 식은 x가 여기서 큰 거니까 y는 x 마이너스 2겠네요. 왼쪽의 식은 y는 마이너스 x겠네요. 요 식은 나와 있습니다. fx. 그죠? 나한테 구하라는 건 요 넓이인 거죠. 그죠? 축이 있으면 더 헷갈려. 축이 없는 게 더 잘 푸는 거야. 그렇죠? 이건 축이 필요 없죠. 두 그림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 넓이 구하려면요. 요렇게 잘라야지. 여기 교점 잡으시고 x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가 쓸게요. 그냥 x는 1이고요. 여기 좀 잡아야 되겠죠. 1라 치겠습니다. 그죠? 식이 다르니까 적분은 두 번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1번은 따로 보야지. 그죠? 그래서 2차식에서 얘를 뺀 거를 a부터 1까지 적분 넓이 나오겠죠. 1부터 b까지 얘한테서 이번 얘를 뺀 거를 적분. 그래서 뭐 두 넓이 더해주면 정답이겠다. 알겠습니까? 상황이 되겠습니까? 상황이 알겠습니까? 그런 식이죠. 8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건 뭐 좀 더 어려워진 버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때 나중에 다음 시간에 질문이 나오면 그때 풀이하도록 하고요. 9번 가시죠. 사실 최근 기출의 가장 큰 이제 출제 빈도 높은 문제가 요 문제예요. 요런 문제.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자, 문제 보시면 좀 이제 얘는 기출이지만 수능적 해석이라 부르기 좀 애매한 상황이라 앞쪽에 넣어놨습니다. 알겠죠? 4점짜리 기출이지만 허접한 문제를 앞쪽에 넣어놨습니다. 알겠죠? 보시면 봐봐.
양수 K에 대해서 fx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도 그려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합니다. 자, fx에는 K라는 상수 한 개 박아놨어요. 힌트는 한 개면 충분하죠. 그죠? 그 그림이 다음과 같을 때 하고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아니, fx. 문제 출제자가 인수분해까지 해놔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3이고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넓이를 A, 여기 넓이 B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한테 A-B가 3일 때 K 값 구하라 이 말인 거죠. 뭐 하는 얘기죠? fx를 적분하는 얘기인데 얼마부터 얼마까지 적분하는 얘기야? 0부터 3까지 한 방에 적분을 때리면 그 결과가 얼마다? 3이다 얘기하는 거죠. 이 정적분의 결과가 부호를 갖고 있는 넓이의 의미, 그걸 쓰인 부호 넓이로 표현했죠. 그렇죠? 부호 넓이를 갖고 있는 걸 이해하고 있냐? 이런 질문인 거죠. 산수하면 정답. 알겠습니까? 얘가 4점을 준 이유는요. 산수가 들어서 그래요. 알겠죠? 거기 있는 3차 전개에서 적분대가 되니까. 알겠습니까? K는 빼놓고 적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산수 잘하시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한 단계 어려워진 게 이제 10번입니다. 번호대로는 말이 좀 안 맞는데, 그죠? 그 앞에, 둘 다 10번이네? 자, 10번 문제입니다. 수능 10번이죠? 수능 이슈네요. 문제를 읽어보시죠. 이것도 감 오십니까? 다 준 거죠, 그죠? 두 그래프 사이에 뭐 하나가 이렇게 있고, 대충 그래요.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라 했어? 2야. 여기 넓이 A, 여기 넓이 B야. 두 넓이 똑같대. 뭔 얘기야? 0부터 2까지 둘을 뺀 걸 적분 때리면 얼마다? 0이다. 이거 쓰란 얘기죠. 알겠습니까? 두 그래프 관계에서도 이 부호 넓이를 갖고 있는 걸 이해하니? 뭐 이런 문제인 거죠. 이랬어요? 그래서 뒤에 순서에서 가면 최근에 이런 류의 문제, 부호 넓이 관계성의 문제를 자꾸 내고 있어서 원래 이게 이제 최근이 아닌 요게 지금 보니까 2022년, 뭐 2021년 요때 2023년이구나? 2023년 평가원 2023년 수능이면요 아마 2022년도부터 출제가 된 것 같은데 그 이전 21년도 이전까지는 수능에서 이거 건들지도 않습니다. 알겠죠? 내신에서 건들죠. 내신에 자주 나왔던 부호 넓이 관계를 통해서 합이 0되는 뭐 그런 찾는 문제 많이 나왔는데 수능은 좀 더 어려운 건 많이 있는데 이제 수능을 좀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끌고 와서 계속 내고 있다. 알겠죠? 나오면 잘 해먹어라. 알겠죠? 자, 그리고 11번으로 갈까요? 선생님이 이제 정적분의 그 주기성과 대칭성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넣어봤습니다. 알겠죠? 일단 대칭성이라 함은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y축 대칭함수와 원점 대칭함수가 정적분에서 어떤 성질을 갖냐라는 건데, 그죠? 그 얘기는 이 정도로 되지 않을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을 때릴 건데 라고 구간은 이렇게 보자마자 아 이건 대칭성 문제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죠. 거기에 만약에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다음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다면 되겠죠. 우리가 정적분은 선형성을 띠기 때문에 각 항들을 다 찢을 수 있죠. 그럼 찢었다 생각하면 홀수차만 있는 건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 빵 돼버리죠. 얘는 산수할 필요가 없다. 그죠? 얘도 산수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남아있는 얘 둘만 산수하면 되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2x 더하기 1dx의 두 배를 구하면 정답이다 라는 거죠. 뭐 이 정도 이야기가 그죠? 대화가 되면 대칭성의 성질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해볼까요? 마이너스 3분 이렇게 이상하네.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sin x dx 이거 얼마야? 0이죠. 왜? sin x도 원점 대칭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0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코사인 x dx는 이건 우함수라서요. 여러분 못 구해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알겠죠? 내가 여기 x로 배울게요. 얘는 구할 수 있어요.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일 것 같아? 0이죠.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문가치부터 구하려면 0이죠. 알겠죠? 쌤이 왜 0이죠? 야 이거 무슨 함수야? 우함수. 무슨 함수야? 기함수. 기함수랑 우함수랑 곱하면 그건 기함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1차랑 2차랑 곱하면 3차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대칭성의 함수들끼리 곱하거나
합성하는 결과까지는 판단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뭐 상관없이 좀 건드려봤지만 상관없이 문제 나오지 않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칭성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기성은 이 정도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대. 무슨 말이야? x는 90% 정도다. 네. x는 4 대칭은 있고.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따 정리드릴게요. fx 더하기 3은 fx 마이너스 5랑 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원기야 무슨 말이야? 왜 빨리 얘기해봐. 마이너스 1이지. 도현아?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얘를 만족한다. 무슨 말이야? 이 뭐 이래서 미적분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얘보다 무슨 말이야? 주기가 할인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는 봐야 뭐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함수 공부하는 짬밥이 얼만데? 옹기야 저 봐야지. 봐봐 여러분, 그 우함수 기함수의 표현은 그건 이제 상식이고 이런 해석이 돼야지. fx 더하기 a와 fx 보통 여러분들은 1차적 혼동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대칭성은 봐봐,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든 얘 둘의 합이 얼마야? a 더하기 b로 일정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이해를 해놔야 돼. 그래야 안 까먹어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야 얘 둘을 대입해서 x가 얼마든 간에 얘 둘의 합은 a 더하기 b야. 무슨 말이냐면 이 x좌표의 정 가운데는 2분의 a 플러스 b가 있다는 소리야. 이해됐어? 그 말은 가운데 2분의 a 플러스 b를 두고 같은 간격 떨어진 값을 대입하면 함수가 똑같아 이 말이잖아. 그래서 얘는 x는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선대칭 함수를 의미하는 거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합이 일정한 게 대칭성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얘는요 반대죠. 반대까지는 아니고 다르죠 좀. 얘는요 더하면 x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질을 파악할 수 없어. x가 다 틀려질 거 아니야. 그죠? x가 변수니까. 대신 얘는 차가 a 더하기 b로 일정합니다. 이런 게 주기성이에요. 여기 대입한 값보다 a 플러스 b만큼 큰 값을 대입하면 함수가 똑같아 이 말이에요. 얘가 만 3이라면 여기 대입한 값보다 3 큰 값 대입하면 똑같아. 또 3 큰 값 대입 똑같아. 반복되는 거죠. 주기가 a 플러스 b인 함수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 얘기로 이 주기세 지선의 기본 문제 두 개는 풀어서 다음 시간에 얘기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까지 하고 개념 설명을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역함수에서의 정적분에 대한 사용. 이거 아마 이 필기장을 복습하지 않은 친구들 혹은 평상시 필기장을 보지 않은 친구들은 대답이 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얘가 왜냐면 역함수를 건드린 정적분은 은근히 잘 기출되는 편인데 문제집이나 이런 거 풀면요 자주 안 만나요. 그래서 이게 그 좀 주기적으로 뭔가 필기장이나 개념 노트 자기 학습한 것들을 학습하지 않는 친구들은요 글쎄요 잘 풀어내기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죠. 자, 역함수에서 나오는 정적분은 역함수와 연계된 정적분 얘기는 딱 그 두 유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지금도 이거죠. 야, y는 fx 있어. y는 역함수와 둘러싸인 넓이 구해봐.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구해요? 함수 주고, 야,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구해봐. 그럼 이랬어. 그렇죠. y는 fx와 y는 x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걸 몇 배? 2배 주. 그죠?
그거는 이해가 될 거야. 그 함수 있으면 x 긋고 대칭시켜서 두로 둘러싸인 넓이는 y는 x와 이렇게 해야지. 왜냐면 역함수는 식으로 못 구해, 알겠죠? 그래서 두를 바로 연립을 못 합니다, 알겠죠? 요건 사실 내신형 문제고요. 모의고사에 나오진 않습니다. 두 번째가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죠. 요게 중요합니다. 자, y는 fx가 있어요. 3차 함수가 가정을 합시다. 보통 식은 줍니다. 그 다음 질문하죠. 야, 얘의 역함수를 gx를 하자. 그때 역함수에 대한 적분을 요구하죠. 이해하기 쉽게 했을게요. 얘를 구해라 하시 되는 거죠. 요거 어떻게 구할 거야? 이게 어떻게 구해? 너 끄덕했잖아. 어떻게 구할 거야? 네. fx fx 그려. 야 네, 뭐라고요? 뭔지 아는 것 같긴 한데 도현은 어떻게 그려 이거? 어떻게 보여? fx 그래프에서 그렇죠. fx 그래프를 그리세요. 1단계입니다. 쟤를 먼저 그리세요. 아마 이런 증가함수일 겁니다. 원점은 지나네? 원점 안 지날 수도 있으니까 아무 때나 그렇게 증가함수 y는 fx. 그래서 y좌표 그렇죠. y가 1인 지점과 y가 3인 지점을 잡으세요. 그죠? 이쪽 넓이 구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죠. 그죠? 이걸 가볍게 의미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자, 얘의 역함수라는 것은 xy가 바뀐 함수죠. 그죠? 그럼 xy가 바뀐 함수인데 xy가 바뀐 상태에서 이 함수에 1부터 3까지 gx, dx를 구하래. 그러면 요 함수에서 x가 1일 때부터 x가 3일 때까지 x축과 넓이 구하라 이 말이잖아. 근데 우리 gx를 구할 수는 없어요. 이 내용을 저기서 구해야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멘트를 적용하면요. y는 fx를 그려서 x가 1, x가 3이 아니라 y는 1, y는 3과 x축이 아니라 y축과 넓이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은 얘를 그리는 거야. 얘를 그려서 y는 1과 y는 3을 자른 이 넓이를 구해라 라는 메시지인 거죠. 알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얘를 바로 못 구합니다. 어떻게 구해? y가 1일 때 만나는 x가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1이라 가정해 볼게요. y가 3일 때 여기 값이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2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 이 기역자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죠? 저 기역자 넓이는 큰 직사각형 3이 6에서 작은 정사각형이 정사각형 아니고 뭐지 뭐 1입니다. 5에서 뭘 빼면 돼? 요 넓이 빼면 되겠죠. 여기 뭔데? 1부터 2까지 적분되는 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를 구하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정적분에서 역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요구한다는 것은 역함수의 정적분과 요거예요. 요 질문. 이 둘러싼 넓이 다른 얘기입니다. 알겠죠? 역함수를 세팅하고 거기에 대한 정적분을 요구했어. 그거는 fx 그려서 y축과 넓이 구하는 얘기야. 알겠죠? 그거를 이제 fx 정적분을 잘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게 일단 적분 쪽에 빨리 살려놔야 될 개념들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개념들을 기반해서 이제 수능적 해석 문제들을 좀 체크해봐야 되는데 쌤 숙제는 목요일까지잖아요. 요거 적분 1번부터 풀어보시고 1번부터 여러분 충분히 할 만한 해석까지만 드릴게요. 23번까지 어려운 거 하지 마. 23번까지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만 딱 풀어서 목요일날 가지고 오시면 선생님이 또 그걸 가지고 또 적분에 대해서 수능에서 보여드릴 거가 알겠죠? 그리고 그 오늘은 아까 푼 뭐 아예 그 학습해온 게 없는 친구들은요 오늘 푼 극한 두 문제 있죠? 그거 샘플이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잘 복습해 보시고 거기에 또 논리적 걸리는 게 있으면은 그거 질문하시고 알겠죠? 그리고 저번 극한 파트에 대한 복습 좀 진행한 친구들은 자이런 진행한 식들이 있다면 거기서 좀 뭔가 이상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왜 이게 난 이런 것들을 좀 추가 질문하는 시간 좀 갖고 마무리할게 알겠죠? 그래서 그 공부해온 게 없는 친구들은 오늘도 복습하세요. 알겠죠? 오늘 쌤 둘이 풀었잖아. 극한에서. 그거 복습 확실해. 샘플을 보지 말고 제대로 풀어봐봐요. 알겠죠? 시작하시죠. 질문 있는 친구들은 바로 질문해 주세요.